예, 제가 저번 주에 네. 채팅창에서 네. 장희성 지점장님하고 저와의 얼굴 사이즈 그거에 대해서 예,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다들 이제 모르시겠지만은 네. 저는 일반인, 네. 저희 이제 장희성 지점장님은 정말 조그맣니다. 예, 이거 뭐 저 표준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뭐 500원짜리를 갖다 들 수도 없고 옆에다가. 제가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어서 네. 원근감을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박 팀장 왜 이렇게 머리가 크냐? 물론 머리 큰 거 있겠지만은 워낙 또 너무 작으셔가지고, 네. 예, 그런 부분 원근감을 삭제시키는 예, 그런 저희 장희성 지점장님. 그나저나 소리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우리? 그래요, 바뀌었죠. 요거. 우리 또 신상 또 예. 준비된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미래세증권 정우선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감사님. 예. 항상 활기차시고 너무 좋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집 앞이 다 침수가 돼서 아이고.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였는데 강남 주민이시잖아요, 네. 또. 그래서 그 주변에 전부 다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는데. 예. 화장실은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채파구 쪽은 화장실이 안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 좀 기후 변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은 거의 보합 정도, 그리고 심천은 0.4% 상승, 그리고 항생이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이슈가 됐던 게 뭐죠? 산업 생산.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죠. 예, 국내에도 오늘 영향이 좀 컸었고 산업 생산 3.8% 예상이 4.3%였거든요. 또 고정 투자도 예상 밑돌았고, 제일 중요한 건 7월 도시 실업률이 5.4% 정도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16세에서 24세 실업률 19%가 넘었습니다. 와.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거는 젊은 이들 일자리는 없고 다 약간 나이 드신 분들만 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것보다는 이제 올 여름에 그 취업자,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들이 이제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에 나오는 사람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락다운이나 여러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제 취업자 수 내에서도 취업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예전에 뭐 코로나 이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좀 취업이 안 됐던 사례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부양 스탠스 더 이끌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좀 둔화가 돼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엇갈린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이제 7월 소매 판매 부진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가전 너무 좋아요. 당연히 세금 관련돼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장품, 음식료, 제약, 뭐 부동산 연계 쪽, 뭐 인테리어나 이런 쪽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양을 하는 쪽과 이제 혜택을 못 받은 쪽은 극명하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여줬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거는 MLF 금리가 2.85%, 2.75% 10bp 인하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 달에 중국 증시 추세를 볼 때 가장 변곡점이 22일로 봤거든요. LPR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LPR 금리는 부동산,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죠. 근데 이게 구성이 MLF 금리 플러스 은행 가상 금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MLF 금리가 인하가 됐다는 거는 당연히 LPR 금리 인하가 되는 거고. 인하 되겠네요. 22일이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적어도 10bp에서 15에서 20bp 정도 내에서는 좀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 지금 중국 증시의 그 제 추세가 추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3% 이내에서 물가가 잡히느냐 중요했죠.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생동 가격이 계속적으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었고 그게 이제 물가에 부담이 되면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좀 옮겨가는 상황이다. 지금의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디벨로퍼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이번에는 호재로 예전에는 받아들였죠. 1월이나 지난 5월달 추세를 보면. 근데 이번에는 이게 호재인가?
그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인하할 만큼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건가? 얼마나 안 좋으면? 네, 얼마나 안 좋으면 인하를 하지. 기습적 인하를 또 뭔가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둔화를 반영해서 이제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가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초반에 일부 업종은 또 선방을 했었지만 후반 정도에 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전력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홍수를 겪었는데 중국은 폭염으로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서부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그 태양광이나 일부 전력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까지 태양광 전자 제조업의 가동 중단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이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네. 이제 일부 안 좋은 이슈들도 좀 있었지만 이건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쪽에서는 그래 단기적인 악재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철강, 건설 등 최근에 어제 그 일부 마이너스 업종들이 초반에 오늘 부동산 업종이 2% 이상 강세였고 이제 디벨로퍼들 일부 회사들 5에서 10% 정도 강세였지만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어가지 못했고요. 근데 부동산 애들 왜 올라요? 안 좋다는데? 금리 인하. 금리 인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최소한 지금 정도에서 유지 혹은 이제 좋아질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중개하는 사람에게 1,000위안 정도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좋지 않은 거죠. 한 건당.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밟아서 나서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을 완벽하게 되돌리기 힘들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부동산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았었고 이제 반대로 네.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또 이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또 해석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좀 기대했던 게 뭐였죠? 그러니까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제 기대감이 꺾이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미중 간에 이제 대만 관련된 정치적 상황이 엮였기 때문에 이제 양쪽에 좀 자존심 싸움을 간다고 하면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인하는 다른 변수가 제어됐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좀 힘든 것 같고 반대로 오늘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칩 설계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또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EDA라고 네. 전자 설계 자동화죠. 예, 그래서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인데 네. 이게 이제 그 3나노급 이상 반도체에서는 반드시 검증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수출 제한이 있다고 하면 사실 뭐 지금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5나노, 7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생태계, 그러니까 좀 더 미세 공정으로 가거나 이제 그 일부 반도체 산업에서의 좀 악재 요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지난번에 DUV 장비라든가 뭐 EUV 장비 수출 제한만큼 큰 이슈다. 그럼 원천적으로 이 생태계가 자라는 걸 차단을 하겠다는 이제 미국의 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제조를 그동안 못하게 했다면 이제 설계도 못하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까지도 안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의 시놉시스나 뭐 독일 지멘스 등이 이제 수출을 하는데 네. 뭐 미국이 8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만 제어를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뭐 반도체 지원법 이상의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포 동맹 뭐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중국이 정말 끊임없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시놉시스에는 악재인가요? 악재일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희가 매출이 줄어드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ASML 같은 경우도 일부 좀 하락 요인을 작용하게 했었지만 바로 회복이 했거든요. 예. 회복을 했다는 거는 이제 뭐 물론 반도체 지원법 효과가 또 있었지만 별 이제 뭐 이런 업체들에게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P 500은 0.4% 상승, 다우지는 0.4%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좀 꽤 많이 올랐습니다. 0.6%. 처음에는 좀 이슈가 컸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더불어서 미국도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부동산 지표가 좀 좋지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긴축을 좀 완화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테슬라 등 일부 개별 기업들 이슈가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 네. 뉴욕주 제조업 지수 8월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 11.1이었는데 네. 마이너스 31.3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락폭이 마이너스 42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 직후에 이제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 와.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직후가 가장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하락폭이 좀 컸던 상황이었고요. 전반적인 이제 둔화를 좀 지도했던 건 신규 주문 그리고 출하 지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 관련돼서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4월 2일 최저치는 7.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오히려 좀 우려감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CPI 지표, PPI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품과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들이 좀 효과를 먹히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오히려 그 호재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차익 실현의 빌미를 작용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나 일부 신규 주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확실히 좀 슬로해지고 있다. 제조업단에서는 이렇게 좀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8월 주택시장 지수, NAHB 주택시장 지수도 8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50 이하 49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 높은 주택 가격이 당연히 주택 매수를 좀 이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사실 이제 KS 실내 주택가격 지수만 보더라도 작년보다 15% 이상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떨어지긴 하는데 만족한 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리고 모기지 금리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스프레드가 적은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극적인 거래가 되지 않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주택 건축업자의 심리 역시 크게 악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단독 주택 신규 착고 건수도 굉장히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높은 금리 때문에 이 부분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주택시장은 금리 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표들로 이제 이미 나오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전의 지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 예정인 7월 신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월 대비해서 2에서 1% 정도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주택 구입 능력 지수도 지금 9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 내에서 이자 부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실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봐야 될 거는 산업 생산도 오늘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생산,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이 0.3%, 0.2% 플러스로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상과 달리 안 나온다면 오늘 지표 때문에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이슈에 굉장히 예민하죠,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과 내일 이제 GDP 관련된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1.4에서 2.5%로 올리면서 시장이 반등은 크게 나왔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일주일 사이 좀 더 변화가 있었다면 이 지표와 함께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좀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오늘 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0점 몇 포인트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표가 나오는 모든 지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희한한 게 요새 들어서 다시 배드뉴스 이스굿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지금까지 또. 왜냐하면 고용지표 잘 나온 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제 제조업 지표 잘 안 나왔는데 반등을 하고. 근데 만약에 오늘 사실 주택 지표는 좀 꺾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또 잘 나와서 GDP 나우에 영향을 미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도대체 굿뉴스가 굿뉴스이냐 배드뉴스가 굿뉴스이냐 지금 계속 왔다리 하는. 그래서 좀 우리 정홍사님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무슨 뉴스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 출연 때 지난주까지 상승 이어갈 거다.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게 이어갔고요. 이제 오늘 월마트 실적이 이제 분기점이 될 거다. 이제 나와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파라마운트와 스트리밍 계약 체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구겐하임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웹사이트 트래픽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뭐 긴축이나 여러 연준위원들 발언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가는지가 좀 중요한 건데 예. 월마트가 이게 직결하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도 그랬고 이번 분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만약에 월마트 실적이 별 이슈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내일 이제 FOMC 의사록이 있죠. 그러니까 연준위원들 발언들은 이제 한결같이 뭐 카시카리는 뭐 4.4% 정도 지금 더 올려야 된다. 연말에 3.9%. 그리고 뭐 블러는 항상 일관되게 4%를 외쳤지 않습니까? 예. 좀 더 긴축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의 시장 상승의 전제는 다음 달에 50bp를 전제라고 지금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에 좀 더 긴축적인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주는 사실 지난 이제 금리 스탠스보다 이제 만약 월마트 시즌 무난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일 날. 네. 24일이죠. 그러면 그 전에 순고르기가 있다면 매수 기회로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난 이제 한 달 이전에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밸류션 하단에서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1차적으로 한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사실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크게 성과가 나오기는 좀 힘든 한 주가 아닌가. 다만 다음 주는 예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그러면 약속의 8월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요새 약간 작두타는 것 같아요, 우리 검사님. 이번 주는 재미없을 것이다. 근데 다음 주는 생각보다 나아질 수 있다. 그럼 뭐 이번 주 사놓고 기다려야 되겠는데? 딱 지난 한 달 전이었나요? 우리 장혜선 지점장님 같이 할 때 그때가 가장 좋았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일단 뭐 그런 와중에 보면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 연착륙가는 10%밖에 안 된다. 경기 침체보다 더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겁을 줬거든요. 20에서 30% 이상 확률로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더 나쁜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허리케인. 허리케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 금리는 4%까지 올릴 거다. 연준에서. 그러니까 다들 투자에 저명한 투자 전문가들과 연준 위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아트캐싱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기를 미국 증시가 과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에 LA에 반전될 수 있다고 봤던 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시장의 저점이 늦게 나왔다. 그래서 9월 중순 정도의 저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봤거든요. 9월 중순 그러면은 전저점 깬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얘기는. 그래서 한마디로 전제를 하자면 지금 올라왔던 반등에서 다시 내려가서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누구라고요? 거고. 그 사람? UBS 에너지죠. 예술이네. 예술. 예술입니다.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얘기가 있는데 그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 친구 이미 죽었어. 제이미 다이먼이요? 제이미 다이. 네. 갑시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걸 기다렸어요. 저희는. 저도 제이미 다이 죽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죠. 3%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제 중국 지표 영향이 컸습니다. 뭐 당연히 유가의 가장 큰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죠.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 싸게 살 텐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수요 둔화 우려나 이런 부분, 리비아 쪽에서 증산 부분이 있었죠. 근데 단기적으로 뭘 또 봐야 될까요? 이란 핵 합의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예전에 한 4달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계산을 했던 게 이란 쪽에서 핵 합의를 하면 일간 90만 배럴 정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 계산했을 때 이제 그 수량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EU 최종 협상안에 지금 조율 중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컨펌을 한다.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원유 가격 하락이 좀 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수요 둔화는 일부 좀 감지가 되고 있고 드라이브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혹한기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중간에서는 유가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PI가 지금 8월 CPI, 그러니까 9월에 발표하는 8월 CPI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우리 예상 범위 내에서 있을 거다.
저는 이제 80불이 깨지면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깨지면 안 돼요? 초중반까지만 딱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구간을 생각하고 있고 어제 이제 대본의 에너지나 옥시덴탈이나 일부 종목들, 쉐보론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추 관련된 시추 장비 및 서비스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커 휴즈나 할리버튼 같은 주식들이 하락을 했고 이제 LNG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웅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상단에서 다시 이제 변동이 좀 있긴 한데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상반기 LNG 수입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저장 능력도 73%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뉴스 이후에 보면 이제 다른 대안을 또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하시는 뭐 지금 이제 바이든의 정책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뭐 좀 더 저는 이제 생태계가 더 확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따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오바마 시대에서의 정책과 지금 바이든 정책은 이제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는 지금 설치 단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비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훨씬 싸졌는데 같은 금액을 밀어 넣어도 2배. 효과가 2배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나죠. 오바마 때보다 거의 한 7, 8배? 늘은 것 같은데, 그죠? 3,750만 달러. 3,750억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좀 더 확신을 갖고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조지 소로스가 이제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지분 신규 투자 3만 주 신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6월 말 기준이고 보통은 이제 리비안, 루시드 같은 신규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을 매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샀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트윗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 누적 생산 300만 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상해 공장에서만 100만 대를 생산했다. 그러면은 세대 중에 한 대는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됐다는 거고 이제 일단 프리먼토 공장에서 거의 10년 정도 걸렸던 거를 100만 대 생산을 상하이 공장에서 단 2년 만에 진행을 했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신차는 4,000불, 그리고 이제 7,500달러 정도 이제 신차는 7,500달러 그리고 중고차는 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혜택이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모델 Y나 모델 3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도 이제 소러스 펀드에서 신규 매수를 했고요. 마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받는다. 반면에 리비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9월 30일 AI 데이나 뭐 연말에 4860 뭐 배터리나 뭐 여러 이슈들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25,000달러를 상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보면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 4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지난 그 6월 달에 극단을 달렸을 때가 9포인트였던 걸 감안하면 많이 올라갔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죠. 사실 뭐 이더리움 효과가 이제 1차적으로 컸던 거고 당연히 그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이번에 공급량이 이제 크게 감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무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 알트코인의 최근의 상승도 그렇지만 다른 종목으로까지 그래도 긍정적인 판을 좀 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연히 나스닥과 뭐 비트코인은 동조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투자 심리가 어제까지 그래도 괜찮았던.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강해지면 지금 커플링 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도 아무리 뭐 지금 뉴스가 좀 들어온다 해도 좀 꺾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번 그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의 하락과 비트코인의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레버리징으로 가면서 지난번에도 하락을 크게 유발했던 거고 네. 지금은 그 비정상적인 수급에 의해서 깨졌던 부분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펀더멘탈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뢰의 문제나 다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회사들이 이제 디파이 플랫폼이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체계를 더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규제 요인들이 확정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내년 정도 돼야 그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수급위에서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 나왔던 일부 부분들은 예. 주식과 그 비트코인이 회복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이제 좀 과매도 국면을 좀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과정이다. 네네.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켜보고 다음 주는 좀 좋아질 수 있다. 네. 이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네. 다음 주 너무 기대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좀 주식이 튀어나야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내용이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은 게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화요일 날 또 광복절이 지나고 나서 또 처음 저희 또 시황을 꾸며주신 미래에셋증권 정웅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